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건희가 우울증이 심각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은 구속을 면하려 입원한 게 아니냐, 정말 아프다면 쾌유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국힘당의 김대식은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런데 한때는 국무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라고 김건희를 옹호하는가 하면 국모라고 칭했습니다. 입원을 선호하는 노인들 중에 윤석열을 임금님이라고 칭하던 분들이 있던데 일반인도 아닌 정치인의 입에서 국모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사고가 궁금합니다. 국모인지 주모인지는 국민들의 판단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도 국모 타령을 하는 걸 보니 그래서 그렇게 벌벌 기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김건희를 전직 국모라고 부르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현 국모라고 인정하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임금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래서 병이라는 겁니다. 김현 전 의원은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한 부분을 두고 여의도 초대석에서 지병인데 그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성형으로 인한 후유증 내지는 그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 아닌가. 그때 12월 3일 날 저희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한 두세 시간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지 않냐. 필요한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근데 아산병원 입원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닌데 성형 후유증 이런 걸로 입원이 되나요? 라고 묻자 특권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래도 경호 정도는 받고 하니까 특권이 인정되는 이라고 말하면서 본물 터진 윤석열 부부 곧 끝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김현 의원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도 뉴스하이킥에서 한마디 합니다. 입원이 정말로 위급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정도의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구치소다. 거기는 24시간 감시도 되고 보호 인력도 충분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단순 입원이 아니라 정적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김용남 의원의 말처럼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면 자살 위험이 높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소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물과 자극치료, 경련치료 등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런 치료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특히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치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우라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김용남 전 의원의 말처럼 구치소로 옮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편 전 재산이 2억 1천만 원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발목을 잡아보겠다고 국힘당이 지금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을 70억 신고한 주진우가 앞장서서 김민석 후보를 저격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진우의 20살짜리 아들이 가진 재산 7억 6천만 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20살인 청년이 7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거야말로 아빠 찬스의 전형이죠. 자, 그렇다면 저 7억 원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냈을까요? 검사 월급 뻔한데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건지 아니면 아내 집안을 잘 만난 건지 뭐 그것까지야 뭐라 할 수 없겠지만 20살 자녀에게 부동산도 아닌 현금 7억 원이 통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조사해봐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힘당은 자녀 문제 꺼내면 안 됩니다. 곽상도 아들 월급은 250만 원인데 퇴직금은 50억을 받아도 무죄를 받기도 했었죠. 나경원 자녀, 한동훈 자녀, 그리고 심우정 자녀 등등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입니다. 류근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살 아들 재산이 7억 4천만 원이라는 국힘당 주진우 같은 자가 전 재산 2억 원 김민석 총리 후보를 물어뜯는 걸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의 청문회 행태를 꼬집은 명언이 생각난다. 부처는 가출해서 안 되고 예수는 미혼이어서 안 되고 맹자는
위장 전입이어서 안 되고, 하여간 저 시래기들은 사람 대접해주면 안 된다. 협치도 최소한 인간들과 하는 것이지 공연히 법사위 양보해서 지뢰밭 만드는 바보짓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수백억 치부 국힘의원 그 더러운 입 다물라라는 그림을 공유했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협치라는 단어는 엄중 이낙연 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었고 이재명 정부가 쥐었습니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당대표 선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앞서 정청래 의원이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지요. 현재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인데, 정청래 의원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당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진즉에 결심을 굳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을 일부러 며칠 미뤘다고 합니다. 당초 당대표보다 인천시장을 노렸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변의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당정 간의 호흡이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박찬대 의원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앞서 당대표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박찬대 의원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출마 선언한 정청래 의원, 어제 뉴공에서 박찬대 의원이 출마할 것 같다,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다, 너무 친하고 박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도 상관없다,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생각을 했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겼다.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박찬대가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 박찬대 의원은 정청래가 돼도 상관없다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면 좋겠다. 선거운동 기조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주변에서는 사무실을 꾸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오로지 그냥 가방 하나 둘러매고 전국을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더 어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적합한 인물인지, 누가 더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리더감인지는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 주실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캐나다에서 빛을 발하는 외교를 잘하고 계셔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뿜뿜합니다. 그런데 채널A는 한미정상회담 불발, 패싱당했나? 라는 제목으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 굴욕을 당한 것 같이 제목 선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A 논리라면 다른 나라의 모든 정상들도 전부 패싱당한 것이 되는 것인데, 악의적인 기레기들은 정말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언론 개혁 좀 빨리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